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시장의 흐름에 수긍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전일은 로봇 관련주들이 가열된 상황에서 금일 장 초반에 상하방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좀 강한 혼돈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아침이 아닌 이렇게 장중에 이렇게 좀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뭐 이렇게 KNI 시스템이나 뭐 하이젠, RNM 이나 그리고 로보스티즈 뭐 이런 종목들 보시면 사실 매매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로봇주에 대해서는 이젠 그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차트 베이스를 봤을 때는 추가적인 시세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로봇 관련주들도 이렇게 신고가 나온 종목들이 더 나온다고 끝도 없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가 끝인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이제는 고점을 찍고 하락 전환이 되겠구나 정도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 베이스 상황을 봤을 때는 5일선이 깨지지 않았으니까 추가적으로 강시세는 나오겠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매매를 더 하시고 싶으신 분, 이런 종목들을, 왜냐면 이런 노봇 관련주는만 끝도 없이 가는데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막 20%씩 이렇게 목표까지 잡지 마시고, 보통은 이게 가는 게 더 가는 거라고 목표를 굉장히 좀 크게 잡더라고요. 왜냐면 이런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막 상한가도 막 기본적으로 막 20%막 상한가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목표가를 또 20% 이상씩 잡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되고, 적정선에 손절을 잡으신 다음에 뭐 3%, 5%막 이렇게 짧게 잡으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왜냐면 로봇 관련주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추가적인 시세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나올 텐데 거의 이젠 내가 모르게 이제 잡다 보면 끝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한번 하락전환이 되면 순식간에 큰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항시 주의를 요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노봇 관련주보다는, 만약에 노봇 관련주 하더라도 바닥인 종목도 많잖아요. 그래서 바닥인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전략, 그리고 신고가를 한창 내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아직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로 공략하시는 전략이 맞다고 보고 있어서, 일단 너무 가열된 이런 섹터들, 어찌 보면 이런 뭐 노봇 관련주 내에서도 이렇게 좀 가열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전략을 이렇게 포지션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기준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1승과 오리엔탈 전공이 장 초반에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죠. 그래서 이번 상승은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의 한국 선박 제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히려 한국 주선사들이 이런 미국의 중국 제재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최근 미국이 중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자 중국도 맞대응으로 미국 선박에 항만 수수료를 부과를 했죠. 그래서 중국산 선박이 미국 항만 진입에 부담을 느끼게 되면 그 수요가 한국 주선사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로 인해서 국내 주선 기자재 기업들도 수급이 물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차트 베이스로 봤을 때도 지속적인 이런 흐름이, 이런 내용과 엮여서 봤을 때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앞전 고점 돌파도 충분히 나올 거라 보고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이 주선 기자재 업체들은 신고가 분명히 나올 거다. 왜냐면 주도주들, 어쩌면 로봇 관련주들이 미친 듯이 시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주도 섹터인 종목들 있잖아요. 뭐 조선사, 반도체, 원전 관련주들도 미친 상승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신고가 또 나올 수 있어요. 물론 뭐 반도체 관련주는 이미 나올 만큼 나왔죠. SK하이닉스 미쳤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너무 이게 가열되었다. 이게 보는데 제가 307조 원인데, 이게 말이 되나? 300조 단위 되는 종목들이 7%씩 가요. 하루에 시총이 20조 원씩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시세가 나온 종목들은 잡지 마요. 로봇 관련주로 그렇고, 반도체 관련주에 저도 거의 끝물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세가 안 나온, 뭐 같은 반도체 관련주라도 밋밋한 종목들을 매매하시면 되는 거고, 시세가 더 나올 만한 차트 베이스를 봤을 때 이 종목은 아직 시세가 상대적으로는 덜 나왔구나. 오히려 이런 대장주들이 쉬고 있을 때 후속주 측면에서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요즘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요즘 패턴을 봤을 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리엔탈 전공이나 1승 1승 오리엔탈 전공은 저는 뭐 현재 시세가 윗꼬리를 좀 달고 있어도 뭐 1승 같은 경우도 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진세가 나오면서 앞전 고점 돌파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라. 매도하셨으면 뭐 그냥 여기서 끄시고 여전히 보유하고 계신다면 끌고 가십시오. 앞전 고점 돌파 나올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이번 같은 경우도 저는 크게 내려갈 자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크게 하방 흐름이 나올 자리가 없어요. 오히려 상방으로 한 번 더 터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하고 지니언스를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죠. 사실 이게 빠지는 게 이해가 되진 않는데 뭐 갭은 뭐 확실히 지금 메꾼 상황이고 그래서 하방으로는 오히려 한계가 있고 오히려 일정 적정 조정 뒤에는 강하게 상승률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제 의견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세가 한방 상방으로 나올 때까지 좀 끌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양도 뭐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지만 많이 빠져봐야 301선 부근이겠죠. 뭐 3770원 부근이고 상방으로 나오면 여하튼 제가 말씀드린 가격 이상으로는 슈팅이 분명히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만큼 혹시라도 여전히 홀딩하시고 계시는 시청자님들은 차분히 좀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SPG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제가 SPG를 일단 말씀드린 다음에 시세가 나왔을 때 그런 다음에 다음날 제가 5일선 이탈되지 않으면 추가 진세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강시세가 나왔습니다. 특히 엔젤로보틱스도 제가 언급을 드렸죠. 엔젤로보틱스 굉장히 좋은데 역시나 호석주 측면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로보스타 이제 LG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LG 지분이 있는 엔젤로보틱스도 이렇게 좀 강시세가 나오는데 이 종목은 아직도 더 저는 추가 시세가 나올 거라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시세가 나온 게 없어요. 상대적으로 다른 로봇 관련주는 미친듯이 신고가 나오는데 이 종목은 아직 밋밋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나온다고 봐야죠. 어째 보면은. 그래서 이 종목뿐만 아니라 좀 코인테크도 오버죠. 코인테크도 아직 시세가 나오질 않았죠. 저는 뭐 SPG보다는 코인테크에 더 점수를 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1선 깨트리질 않고 깨트린 척 하면서 다시 먹어버린 다음에 5일선까지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은 앞전고점 돌파 나오는 게 매우 큽니다. 로봇 관련주 중에서 시세가 상대적으로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코인테크를 노봇주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종목이 노봇주로 또 부각이 되면 장대 한 번을 거쳐서 신고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다시 한번 꽂을 확률이 좀 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부위원택도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앞전고점 돌파 흐름이 분명히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이젠 또 전고점 부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내일 살짝 밀린 척하면서 금일은 바로 그 장마감이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내일 정도에 5일선이 올라오면 살짝 밀린 척하면서 신고가가 나오면서 좀 강시세가 나올 확률이 좀 크다고 보거든요. 일단 앞전고점 돌파 돌파가 나오면 강하게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매우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그 부위원택 자회사가 이젠 그 차페크상을 받으면서 노벨상이라 불리는 상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상한가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상한가 치지 말라는 게 없어요. 지금 그 뒤에 8월 13일 날 대양거래는 터트린 후에 거래 없이 밋밋한 상태에서 옆으로 좀 기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래량만 강하게 실린다면 충분히 실리면서 앞전고점 돌파가 나온다면 상한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종목도. 왜냐면 로봇 관련주도 이제는 시세가 안 나온 종목들로 매매하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범한 퓨얼셀도 5일선으로 잘 타고 있죠. 캐나다 프로젝트로 수급이 이제 좀 강하게 1차 시세 나온 다음에 눌림과 좀 거치고 현재 앞전고점 돌파 흐름은 전 나올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나오기 전에 워밍업을 하고 있다. 5일선을 잘 지지받으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종목은 사실 제가 바닥에서 말씀드린 다음에 그 뒤에 이제 15% 이상 수급이 들어왔다. 바닥을 대비해서. 그런 다음에 이젠 이 윗꼬리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5일선 지지를 잘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 21선 한번 돌파 흐름이 나온다면 뭐다 장대 한번 나오면서 앞전고점 돌파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저는 이 종목 앞전고점 돌파도 나올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계신다면 끌고 가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고점 돌파 나올 때까지. 그리고 한라캐스트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도 제가 긍정적으로 봤죠. 앞전 고점 돌파는 분명히 나올 테고, 그런 다음에 윗골이 나온 다음에 밀렸을 때 5일선을 손상하진 않는다면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는데 전일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일 추가적인 시세까지 나오면서 어마무시한 시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이날에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에 추가 하락이 나오고 연휴죠. 연휴 전에 이제 추가 하락이 나와서 어떤 분이 댓글로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이거 시세 끝난 거 아니냐. 근데 제가 답변을 달아드리지는 않거든요, 사실.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 종목이 어떻게 될 것 같냐 물어보셔도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는 답변을 드리진 않아요. 개별 상담을 드리진 않기 때문에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날에 5일선 먹어주고 앞전고점 돌파 흐름 나오고 윗골이 달 때도, 윗골이 달면서 음봉 달 때도 제가 그랬죠. 5일선 깨트려도 다시 먹어버리는 흐름이 나올 거다. 사실 5일선 이탈만 되지 않으면 보유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사실. 그리고 전고점 돌파 나왔을 때 매도 이렇게 음봉 모양 나왔으면 5일선 깨트리질 않았어. 음봉 모양 나오고 거기다가 이 앞전 양봉 흐름을, 이 두 개 양봉 흐름을 어째 보면은 이제 5일선 먹은 흐름을 압도하는 그 음봉이 나왔잖아요. 굉장히 큰 음봉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5일선 깨트리지 않았다는 건 페이크죠. 매집봉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시세 흐름, 추가적인 시세 흐름이 나왔는데 이때는 5일선 이탈될 때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추가적인 시세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커요.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이 종목은 시세가 크게 나온 자국은 없거든요. 왜냐면 직접적으로 테슬라 연동되어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지금 3,900억은 말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1조까지는 가야 돼요, 시총. 그렇다면 앞으로 2.5배 더 간다고 한다면 3만원 부분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노보스타고 로보티즈 뭐 이런 뭐 하이젠 아니에요. 이런 부류하고는 또 틀리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이미 큰 시세가 나온 상황이고 얘는 오히려 스타트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인 시세가 더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바닥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끌고 가시면 되지만 만약에 여기서 저는 잡으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단기적으로는 조정 흐름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로봇 관련주들은.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바닥 대비 거의 50% 이상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수익 축하드리고요. 다음에 이문온시아. 이문온시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앞전 6일내 고점 돌파 나왔죠. 나오고 뭐예요? 추가 시세가 안 나오고 5일선을 이격을 또 좁히는 부분입니다. 거래량도 밋밋하죠. 이런 종목은 또 추가 시세 나오는 겁니다. 내일 정도에 또 추가 시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뭐 내일 아니더라도 뭐 혹시라도 5일선 이탈이 일시로 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어차피 눌림 조항 받아도 강하게 장대 한봉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종목 자체가 신규 상장됐을 때 장대 한봉으로 마무리된 다음에 추가 시세 없이 민 거잖아요. 사실 8,300원 고점도 넘겨줘야 되는 차트란 말이에요. 차트 베이스를 봤을 때는 내용상. 그리고 유양이 미쳤다고 이 종목을 이렇게 지분을 투자를 이렇게 합니까? 말이 안 돼요. 기술력이 그만큼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노킬 헬스케어도 그렇고 미친 듯이 신고가 나오잖아요. 이 종목도 조만간 강시세가 나올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잘 참고하셔서 지속적으로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크게 무리는 없어 보여요. 그리고 쿠콘도 웃겨요. 차트가 이 종목이 바로 이렇게 끝나냐? 전 끝난다고 보질 않아요. 왜냐면 장대 한봉 나오고 고점 돌파 넘기는 형태로 나왔잖아요. 6월에 그 차트 베이스만 보더라도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앞전 1차 시세 보시면 61선, 21선과 61선 넘기는 양봉으로 나왔고, 일시적으로 61선을 무너뜨렸지만 시초가상 다시 먹어버리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앞전에 있는 매물들을 또 먹어버리는, 고점을 먹어버리는 양봉이 나왔거든요. 거래량 실리고. 그런 다음에 추가 시세가 없이 그냥 음봉지형이 나와버린 거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차트 베이스를 보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잡는단 말이야, 보통은. 왜냐면 보통은 이런 형태에서 양봉 흐름이 한번 나오면서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면서 앞전 고점 돌파를 예상하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약간 변칙수를 썼습니다, 이 종목이. 약간 변칙적으로. 왜냐면 연휴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변칙수를 썼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흐름을 봤을 때 이 부분에서 손절한 사람 굉장히 많았을 때고, 추가 시세 나왔을 때도 그냥 멍하니 바라보는 분들 많았을 테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그냥 무시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은 의심하고 있는 라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웃긴 거는 음봉이 하나 둘 셋 넷이잖아요. 양봉으로 나올 땐 됐단 말이지. 흐름상 봤을 때는. 그래서 아직도 5일선이 깨진 상태도 아니고, 정말 이 종목을 세력이 죽일 생각이라면
말 그대로 38,000원을 무너뜨리는 흐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강하게. 그러면 도망가야 돼요. 바로 시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이런 형태로 끝나면 내일이라도 강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갭 띄워가지고 앞전고점 돌파 흐름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코인 관련주들도 어찌 보면 조도 섹터잖아요. 안 나온 종목들 중 하나란 말이에요. 2차전지 지금 ESS 관련된 종목들, 크게 조정 나왔던 종목들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노봇 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은 이미 수급이 많이 들어왔고, 사실상 뭐 조선기자재 업체들도 뭐 지금 1승 지금 오리엔탈 종목 아직 앞전고점 돌파 나오지 않는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지만, 이런 섹터들은 대부분 강세가 한 방씩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만 좀 주춤된 흐름이거든요. 그 때문에 순서가 올 때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 노봇 관련주들이 전일 급등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많을 거라 보여져요. 그리고 시세가 저렇게 나오면 개인 투자자를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관 외인들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원래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 돈 많이 벌었겠다, 배 아파 하면서 이젠 노봇 관련주 들어가는 순간 물리는 거죠. 그 순간 호구되는 겁니다, 기관 외인들의.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매수하지 마셔라라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오히려 관심 갖지 마시고 바닥에 노봇 관련주 하더라도 바닥 부근에 있는 종목들 매매하시는 게 맞는 거고, 시세가 안 나온 종목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 매매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켈렉 같은 경우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으로 제가 말씀드렸고, 이 종목은 바닥이 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빵이라고 말씀드렸죠. 보시면 5일선, 21선 일시적 이탈된 다음에 다시 먹어버리잖아요. 이거는 세력이 살아있다는 얘기거든. 이러다가 이제는 장단봉 나오면 앞전고점 돌파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아니면 단기적으로 강하게 20% 이상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끌고 가시면 공짜, 조만간 제가 봤을 때 한 달, 두 달, 세 달 조정 흐름 나왔으면 시세 나옵니다. 머지않아서 시세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매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항시 강조드리지만 나는 머리 아파서 다른 종목들 괜히 고가 있는 종목들 매매하기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이런 종목들 매매하시는 거예요. 뭐 오브젠도 마찬가지고, 뭐 사이너스포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옆으로 기고 있는 종목들 매매하시고 기다리시면 알아서 우상향 흐름 나옵니다. 그래서 장대막 나왔을 때 그때 매도하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TK나 그 다음에 토니모리는 뭐 여전히 좀 밀리고 있는데 사실 말이 좀 안 된다고 봐가지고 저는, 그렇지만 이왕 이렇게 좀 미는 상황이면 300일선까지도 밀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8,800원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재수가 없으면. 그런 다음에 모양 잡고 우상향 흐름으로 내비치면서, 아니면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세비캠 있죠. 제가 세비캠도 추천을 드렸었잖아, 맞죠? 세비캠 같은 경우도 지루하게 이렇게 밀어버리잖아요. 저점까지 깨트리면서 밀어버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 이렇게 여기에서 원래 좀 반등이 나온다고 봤거든요, 이렇게. 근데 안 나오고 저점을 일시로 깼단 말이야, 눌림 자리 잡힌.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5일 거의 일주일간 이런 흐름이 보인 거잖아요. 그럼 불안해서 매도합니다. 왜? 300일선까지 밀릴 수도 있고 손실을 누적시킨 걸 대부분 투자자들이 다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좀 비슷해요. 그 CTK나 토니모리 같은 경우가. 그래서 제가 이거 봤을 때 이 종목도 300일선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지금 신저가 나왔잖아요, 이 눌림자리. 그러니까 옆으로 한 일주일 긴 다음에 상한가 나오면서 순식간에 상방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화장품 관련주들 여전히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 세력이 좀 독해요. 그러니까 차트 베이스상 죽을 흔적이 없잖아요. 이 종목은 우행 흐름이 나오는 종목이 아니야. 일시적으로 흔든 다음에 다시 끌어올리는 차트지 절대로 우행 흐름이 나오는 차트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금일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한 종목 좀 들고 와봤어요. 이번 종목은 제가 약간, 저는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을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 잘 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위험한 약간 무리수가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잘 들리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조금 더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것 같다 싶어가지고, 왜냐면 노봇 관련주만 보더라도 노봇 관련주 미친듯이 나오는데 이런 종목들도 대장주격인 종목들은 추가 시세가 다 나올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가져왔고요.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는 미국 야노스 프로젝트 기사를 제가 좀 봤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군수용 전력 부급 뿐만 아니라 AI 인프라와 전력 안정성 확보를 결합한 형태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민간뿐만 아니라 군의 데이터 센터와 통신망에도 막대한 전력 수요가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흐름 때문에 미국이 2028년까지 모든 기지에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설치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에서도 SMR 관련주들이 뭐 전일도 그렇고 요즘 최근에 뭐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금일은 대부분 원전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신고가를 우양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우양이래. 죄송합니다. 우진이죠, 우진. 죄송합니다. 기업이. 그래서 우진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찍었죠. 신고가를 기록하고 긴 윗꼬리를 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원전 계측기기 제어 장치, 센서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국내 원전의 안전 계측 시스템 구축과 유지 보수에 깊이 관여해온 기업이고요. 일단은 뭐 이 회사가 이제 자회사 우진엔텍을 통해서 원전 해체와 정비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SMR과 차세대 원전 확대 국면에서 실질적인 수혜를 볼 확률이 매우 커요. 그리고 또 가벼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그 원전 섹터와 달리.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상 대장주고 이 종목의 추가적인 시세가 더 나올 겁니다. 왜냐면 SK하이닉스만 보더라도 이렇게 뭐 고시총주들은 이제 그냥 잘 뛰어요. 왜냐면 돈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기관 외인들이 현금 확보, 어찌 보면 매도할 때 바로 크게 밀리지 않고 바로 현금 확보를 할 수 있는 기업에 요즘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왜냐면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관인들 매도할 때 며칠, 몇 주, 뭐 한 달 이렇게 걸려요. 긴 기한이 걸립니다. 한번 떨구려면. 왜냐면 시총이 작기 때문에 보유하는 그 지분에 비해서. 근데 이런 기업들은 어차피 고시총주들이기 때문에 매도해도 금방 현금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당일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만 보더라도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차트형이거든요. 아직 더 추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종목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종목만 이렇게 대장주격이 원전 관련을 봤을 때는 저는 우진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흐름상. 왜냐면 노복 관련주도 미친 상승 나온 거 봤을 때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달면 5일선이 내일은 더 올라올 텐데 5일선은 분명히 지지받고 추가 시세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상승형으로 뛰어가지고 장대한봉이 또 나오면서 앞전 고점 돌파 흐름이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는 측면에서 이 종목을 가져와 보게 됐습니다. 이 종 죽는 차트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시세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급이 어찌 보면 시세가 많이 나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단계적인 관점으로는 진입하셔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긴 윗꼬리를 터뜨렸다라는 거는 부담을 좀 들리기 위해서 세력들 입장에서도 5일선과 좀 이격을 좁히면서 가겠다는 의지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시세를 어찌 보면은 보낸다는 얘기예요. 이런 그 흔적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종목은 그래도 매수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추천주로 가져와 보게 됐어요. 그래서 금일은 우진을 추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